이쯤 봤을 때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 챗GPT 3.5가 개발자 영역까지는 많이 못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에이트 베이커 대표 백원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과연 챗GPT 3.5로 외부에서 받은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주파수 관련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견적은 수수료 포함해서 약 70만원으로 받았고, 보통 제 실력이면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는 하루 정도 걸리며 실제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 3시간 사이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을 과연 제가 챗GPT 3.5를 통해서 어떻게 구현을 하고 과연 개발자의 지식 없이 챗GPT만으로도 그런 프로그램 의뢰를 받았을 때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 경력이 이제 약 8년차 정도 되는데요. 과연 요즘 유명한 챗GPT 3.5만으로 8년차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개발까지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챗GPT로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챗GPT의 성능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4시간 정도가 걸렸기 때문에 영상을 편집해서 제가 리뷰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챗GPT 3.5가 우리 개발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방을 하려고 녹화를 해둔 작업 영상입니다. 이렇게 챗GPT를 켜서 챗GPT 3.5를 켜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형식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코틀린 음성 입력 출력 코드를 알려줘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프로그램은 들어오는 소리를 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주파수 필터링을 이용한 기능을 의뢰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제공되는 오디오와 마이크 기능을 통하여 음성을 받고 주파수를 측정하고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설정을 한 뒤에 바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검색을 했습니다. 자, 지금 챗GPT에서 알려준 코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뜨죠? 오류가 뜨는 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다 보면은 자동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런 버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예시로 준 거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맞게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몇몇 오류들이 꽤 많죠? 챗 GPT 3.5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검색을 했을 때 완벽하게 코드를 구현해주지 못합니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이용을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답변들을 많이 줬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이렇게 방금 입력한 것처럼 음성으로 출력하는 코드 알려달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비슷한 코드 알려주죠. 여기서 좀 더 세련되게 질문을 하게 되면 좀 더 세련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에서 오류를 약간은 수정을 하고 일단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에러들이 나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죠.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음성 녹음할 때 원하는 주파수로 녹음이 되게 해달라 라는 코드를 문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코드가 주어지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완벽한 코드 같지만 막상 이 코드를 분석해보면 주파수 조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실행이 안 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또 다시 질문을 하죠. 주파수는 어떻게 조정하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그것은 사실 조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파수를 넣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챗GPT 3.5가 준 코드를
받아서 오류를 해결하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기까지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습니다. 과연 챗GPT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이 주석들을 보시면은 코드를 주지 않아요. 그냥 함수명만 주고 너가 알아서 입력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쯤 봤을 때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 챗GPT 3.5가 개발자 영역까지는 많이 못 들어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주 단순한 초등학교 수준의 개발이라면 충분히 챗GPT로도 가능하겠지만 약간의 트위스트가 들어간 개발 혹은 약간의 계산적인 기능이 들어간 개발은 아직 챗GPT 3.5 정도면 해결을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죠. 이렇게 세련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좀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죠. 결국에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제가 코드를 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코드를 짰고 그 다음에 이제 FFT 영역에 들어가서 주파수 대역 고르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결국 이런 식으로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더해서 주파수 대역을 필터할 수 있는 FFT 영역에 들어가서 코드를 짜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죠. 여기 보면은 FFT 트랜스포머에 관련된 힌트를 주면서도 그에 대한 정답은 알려주질 않아요. GPT 3.5가.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FFT를 이용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구글에 FFT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검색하고 그 예시인 보통 이제 저희 핸드폰에 있는 악보 스펙트럼 같은 거 출력하거나 주파수 조정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FFT를 이용한 주파수 필터링 및 녹음에 대한 코드라고 검색을 했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제 새로운 답변이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에러가 뜨네요. 이런 에러 또한 챗GPT 3.5에 계속 물어봅니다. 사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챗GPT 3.5에 오로지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챗GPT가 과연 개발자 영역을 침범하고 개발자가 백수가 되도록 개발자의 위치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마 개발 경력이 1년 남짓도 안 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전혀 뭐 아직까지 개발자 영역까지 침범을 했긴 했지만 저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네요. 보시면은 이 챗GPT가 알려준 걸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순전히 제가 원하는 것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부분을 뽑아먹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변수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원하는 100%의 기능을 알려주지 않고 대략적인 기능만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 개발을 모르고 코드에 대한 성질을 모른다. 그러면은 이런 변수 같은 오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변수 같은 거를 알맞게 변환하는 게 엄청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변수 이런 오류들이 많죠. 제가 원하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다 해야 합니다. 보시면 이런 공식들 다 쉬운 공식들이에요. 나누기 2, 뭐 함수 이용하는 거 이거 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내정된 함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챗GPT 3.5가 제공해주는 정보 그렇게 유용한 값진 정보들이 아닙니다. 결국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들은 다 지웁니다. 아예 수정을 다 해버리죠, 통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순전히 챗GPT가 알려준 부분만을 발췌해서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챗GPT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면은 이렇게 되나 봐요. 쭉 수정을 제가 다 합니다. 결국엔. 추가하고 수정하고 제가 다 합니다. 이에 이 공식도 챗GPT가 사실 알려준 공식이지만 챗GPT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FFT라는 이론을 알고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이론을 알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어느 개발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드예요. 유용한 정보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 이 FFT라는 거를 모르면, 주파수 영역이라는 공식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면은 코드를 검색해도 그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코드를 사용할 수가 없죠.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결국 다 수정을 하죠, 이렇게. GPT는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책임을 져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딩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개발을 못 합니다. 챗GPT로도. 보시면 제가 핸드폰을 연결해서 디버깅을 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제가 얘기한 부분이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 주파수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스피커 때문에 울리고 울려서 이렇게 겹치게 나오는데, 이어폰을 끼고 하게 되면은 쓸만하게 나옵니다. 또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점 위치 보이시나요? 여기서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주파수를 조정해서 출력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클릭을 해서도 주파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파수 조정이 돼서 녹음이 되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죠? 주파수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제로 들으면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필터링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멈추면 이렇게 딱 제일 마지막 나오죠. 이게 주파수와 데시벨 영역으로 나온 그래프고요. X축이 주파수, Y축이 데시벨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건 완성된 제품이고요. 많은 실패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죠. 다시 챗GPT로 돌아와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막대 그래프 예제 검색을 합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단순한 코딩은 오히려 도움을 받았네요,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보편적인 코딩 자체는 검색을 하면 보편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뭐 막대 그래프 만드는데 이거 말고 더 없잖아요. 결국에는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또 저는 이 정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조차도 만약에 사용자가 개발을 할 줄 모른다, 그럼 이 오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이 오류들을 해결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코드에 뼈대만 줬지 안에 내부 기능들은 다 오류투성입니다. 기능은 맞지만 그 안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저는 오류를 다 해결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막대 그래프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실시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다시 접근합니다. 바로 플롯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에 따른 질문을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플롯에 관련된 보편적인 코드를 알려줘서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저에게 맞게 다시 코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에러가 많아요. 아무리 질문을 정교하게 해도 결국엔 제가 코딩을 해야 됩니다. 즉, 코딩을 할 줄 모르면, 코드를 분석할 줄 모르고 응용할 줄 모르면 챗GPT를 써봐야 그 이상의 작품은 나오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제가 점점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챗GPT 3.5에 대한 위협성이
저한테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넣은 기능이 보시면 밑에 여기 점이 있죠? 이걸로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그래프를 클릭을 할 때 주파수에 맞는 짝대기를 그 그래프에 맞게 생겨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칸막이를 쳐서 지금 이 주파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캔버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챗GPT에 물어봤죠. 그 내용입니다. 결국엔 쭉 하는데 이상한 헛소리만 하길래 계속 이제 질문을 세부적으로 합니다.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사과를 하고 다시 알려줍니다. 짜증났죠. 이제 지금 많이 짜증난 상태입니다. 제가 하도 모르니까, 저는 지금 챗 GPT 3.5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코드 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도 오류도 많고 하도 모르니까 짜증이 났습니다. 챗 GPT 3.5를 통해서 제가 의뢰받은 프로젝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에는 40% 정도의 코드를 받고 60%는 제가 다 수정하고 짰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챗 GPT를 제 의뢰에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수준은 개발 경력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경력 수준이고요. 고도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그 고도의 기술을 그 프로그램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챗 GPT 3.5는 아직까지 수준이 매우 낮고 개발자의 이제 그런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고요. 제가 다음에는 좀 과금을 투자해서 챗GPT 4.0까지 올려서 과연 이 4.0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은 이미지까지 판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이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그려서 찍어서 그 4.0에 올리면 거기에 맞는 코드를 짜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정도 수준은 3.5도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코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과연 4.0은 제가 아까 검색한 FFT 주파수 영역 필터링 검색을 했을 때 제 코드에 맞게 섬세하게 주는지, 아니면 3.0과 똑같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주지만 단지 분해 속도와 이미지 판별까지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를 다음에 영상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지는 젊은 분들 중 이런 챗 GPT AI 관련해서 두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전혀 느끼실 필요가 없고, 그 기술들 또한 여러분들의 기술로 생겨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정도 경지에 오른다면 여러분들 찾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챗 GPT 같은 기능들 또한 여러분들로 인해서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영역에서는 굳이 그렇게 피해를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보편적인 개발은 쉽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전문적인 개발로 들어가는 순간 챗 GPT는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이 필요로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꾸준히 공부하셔서 더 좋은 개발 역량을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